월요일 힘차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진해 형님과 함께. 기운차게. 아니 왜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부르는 거야 맨날. 이게 기운차게 에너지 좀 받으려고 기운 좀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너무 덥다고 그래서 너무 덥고 네. 더 더워질 겁니다. 더 더워질 것 같아요. 더 더워질 거예요. 더 더워질 것 같다. 아마 정치적인 이 일정과 지금 상황도 뜨겁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X에 올린 글,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네. 책임의 언어로 책임의 말해야 언어. 한다. 책임의 언어. 저는 예. 그 말이 가장 귀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은 그러니까 여당은 기본적으로 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창으로 찌르고 공격하고 이제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싸우기만 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좀 이제 너그러워지죠, 사회에서도. 그런데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국정을 책임지는 여기에는 뭐 여야뿐만이 아니라 네. 찬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임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으나 원론적인 얘기.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한 것이냐. 누구를? 이거는 여당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여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그만큼 통합이나 포용에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 국정에 대한 대승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 네. 그리고 여전히 신념의 언어로 얘기를 하지 아하. 책임의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경고인데 경고. 이번 거는 제가 보기에는 레드 경고인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이번이 세 번째 경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정확히 일주일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취임했죠. 아주 굉장히 명징한 언어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당은 그릇. 기본적으로 네, 창이 포용. 아니라 그릇이 돼야 된다. 큰 그릇. 그리고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얘기에서 벌써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또 하셨어요, 그 말씀을.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나가실 때 정청래 대표가 또 공강에 없었고. 환송 예. 못 나갔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 한 거는 왜냐하면 지금 꼭 이 얘기를 해야 될 지금 더구나 외국에 계시잖아요. 로마에서 근데 로마에서 피를 받으셨나? 아니 제가 솔직히는 예. 벨지움에 가고 그럴 때는 별로 그랬는데 사실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피렌체에 가셨잖아요. 맞아요. 피렌체에 가서 그 우피치 미술관에 그 정도 환대를 받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피치에 가서 아마 피렌체도 처음 가보셨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가서 네. 더군다나 바티칸에 가서 이런 걸 미사를 봤을 했고. 때 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많이 나시고 세계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인류에 대한 생각 아하. 이런 것들의 필을 더 많이 받으셨을 것도 같으나 역시 타이밍은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 왜 타이밍이 지금 최근에 왜냐하면 솔직히 지난 월요일 날에 네. 메시지는 지도부 책임져라 그거거든요. 그 책임지면은 이제 사퇴를 하든가 네. 아니면은 뭐 연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든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액션이 아무것도 없이 2, 3일 있다가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큰 망언을 하셨죠. 그 발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거는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정권 얘기를 할 수 정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정권은 짧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래, 맨날 시간을- 그렇잖아요. 맨날 짧다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짧은데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얘기할 수 있으나 그 지금 여당 대표가 그런 네.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야당 대표의 언어를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 제가 되겠다. 보기에는 위험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고를 세게 더 네. 하신 거죠. 뭐 경고를 세게 레드 카드. 네, 굉장히 했습니다. 저는 뭐 레드 카드로 봤습니다. 어. 지난주 일주일 전에 한 거는 옐로 카드라 그러면은 네. 그때쯤 됐으면은 이제 음. 저 대표가 알아서 좀 해야죠. 음.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대통령의 스탠스가 어떤 거구나. 네.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제대로 싸워보질 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구나. 그랬으면은 여당 대표는 사실 그럴 때면은 네. 국민 메시지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퇴를 했었어야 된다. 네. 근데 뭐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 정청래 지도부 향하는 것 아니다. 이 지도부 겨냥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 책임을 강조한 거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여당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썸네일을 하나 만들고 그랬어요? 거기에 제가 네. 얘기하는 게 아니 친청 인사들의 정청래 포함해서 친청 인사들 네. 아니 여당 대표 맞아? 여당 사무총장 맞아? 최민희 여당 상임위원장 맞아? 네. 그다음에 박광규라는 분 여당 최고위원 맞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문제 네. 있던 이지은 대변인 여당 대변인 맞아? 아니 왜냐하면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 어떻게 조승래 사무총장이 여당 사무총장이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여당에 대한 여당의 언어는 책임의 언어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지도부에 대한 게 아니다. 아하. 아니 지도부가 아니면은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여당을 끌어가는 리더십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조승래 사무총장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에서 얘기를 네, 뭐 했는데. 얘기하는데 뭐 네. 거기다가 이상한 소리 해야 되잖아요. 이상한 소리 아시죠? 이상한 이번 지선에 평가할 때 정부 내각 인사의 언행이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그것도 봐야 된다.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결국에 또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예로 들면서 김민석 총리의 또 예를 아니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만약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 아니 정당의 대표나 내각이 아니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내각이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저께 얘기한 게 이게 여당에 대해서 저거 하는 거 계속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거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요. 예. 조승래 사무총장, 정청래 대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대통령을 약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대통령을 약 올리고. 나는 정말 이거를 아. 약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센 단어, 예. 센 언어, 센 사인을 끌어내서 그래서 이게 당무 개입이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게 여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당 지도부의 모습이 아니다. 근데 그래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굉장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가령 예컨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뭐 당무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네.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잖아요. 음. 그냥 그렇게 할 수가 뭐냐면 지금 당무 개입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대통령을 지금 덫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각한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이 예.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저처럼 저는 또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처럼 또록또록하게 얘기하시진 않지만 분명히 저건 문제가 있어. 아니 여당이 저러는 거 맞아? 이런 거를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아직 네. 출마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그런 여론조사에서 예.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 그 지금 여당 지도부 정청래 지도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연임 도전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점점 뭐 저 당선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기자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24일쯤에 사퇴하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네. 물어봤더니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거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을 뿐더러 뭐 그 설레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지만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퇴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일자 가지고 물어보지 말라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한 셈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연임 지금 생각은 이제 있어 보여요. 이른바 예. 정청래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쭉 연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같은 것 같고 지방선거의 과정을 과정. 연임에 성공하기 위한 도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셨던 것 같고 네. 지금도 모든 거를 이용해서 이왕이면은 관두더라도 아. 연임에 이로울 수 있게끔 프레임을 짜놓는 거는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가령 뭐 지금 지선 평가 지금 평가단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고 예. 있는데 그런 거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른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준위 만드는 거에 인선도 정청래 지도부가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싶어 하고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유리하게 만들고 나가려고. 만약 저기가 이 지도부가 딱 없어지면은 아마 이제 전준위에서도 아마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1인 1표 당원 투표가 지금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다음에 당원 유령 당원이나 이런 거 있는 걸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뭘까? 뭘까요? 우리 박정호 네? MC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직 김어준 네. 쪽에서 큐 사인이 명확하지가 않다. 아, 그런 겁니까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네. 그나마 연임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김원중 공장장의 힘이 자기한테 좀 얹어질 때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리고 지금 막 싸우잖아요. 또 신념 전쟁을 하게끔 싸우려고 그러면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얘기. 이른바 뭐 예. 딴지 여러 열혈 그 소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당원 청래당 플러스 무슨 당 뉴스공장 당의 이 열혈 당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할 텐데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김어준 공장장에 정확한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명확치 않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들어가서 뉴스공장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안 듣지만 들었는데 사인이 아직 없던데. 사인이 없어요. 그래요. 사인이 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원중 공장장도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음. 여기서 만약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연임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한다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 한테 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지더라도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음에 뭘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김원중 공장장은 만약 정권에 그렇게 반기를 드는 거에 거기에 정확하게 같이 보조를 맞춘다. 아마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여러 때문에 고심이 조심할 있을 거다. 겁니다. 그래서 고심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뭐 이제 당 내에서도 의총 과정에서도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왔고 책임지라 이런 목소리 네, 그 나왔는데도 얘기가 많이 나왔죠. 기자들 만나서는 뭐 별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요. 후안이더라고. 워낙 얼굴이 두꺼우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버티게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보시는 버티시는 거고. 거죠. 지금 그- 버티는 게 끝까지 버틸 겁니다. 끝까지 지금으로 봐서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요. 요것만 정청래 대표의 언사만 보면 안 되고 네. 조승래 사무총장 아까 얘기하는 뭐 최민희 이른바 친청 인사들 문종복
또 뭐 예, 이번에 최고위원. 박광규 네. 또 뭐 여러 친청 인사들이 그 메시지를 그 봐야 메시지들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임에 도전한다라는 거로 막 밀고 나가야 그래야지 마지막에 본인이 안 나가게 되더라도 지금은 그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보니까 진짜 아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죄송합니다. 아, 전형적인 운동권의 투쟁 방식이지. 별로 그렇게 좋아. 왜냐하면 그게 여당의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여당은 그런 식으로 여당.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계속 강조하는 왜냐면 게 이런 게 여당 이런 야당의 거예요. 차이.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제 사실 가져올 수 있는 게 당권이기 때문에 당권 가지고 별의별 싸움을 지금 장동혁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보고 있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당권밖에 없다. 불리할 그래야지 수 없다. 앞으로 공천권이나 뭐 이거잖아요. 당권. 네. 그런데 여당은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권한은 사실은 같이 여당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눠져 있지를 않다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청래 대표는 그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 내가 오직 가질 수 있는 거는 네. 당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그게 어설픈 인식이죠. 여당 대표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어설픈 인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사인을 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많이 어려운 문제가 네. 아닌 게 지난 그러니까 10달 동안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백업들 그 입법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들이 잘 안 된 거 맞아요. 성과가 그다음에 그래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지적했고 저기 당정 회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듯이 대통령이 빛을 발해야 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무슨 당원 합당 제안도 하고 합당 제안 네.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빛을 받을 기회를 자꾸 지지율을 깎아먹는 짓해. 지금도 깎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은 교황 만나신다. 네, 오늘 교황 만나시죠. 네. 오늘 교황 만나신다. 그러면 네. 막 우리가 신날 판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우리가 지금 이틀 전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이재가 막 DNA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또 역전승하고. 황현범하고 오영규하고 네, 막 황현범, 오영규. 역전골 넣고 얼마나 지금 국뽕이 막 차오를 때거든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 레오 7세 교황 만나시고 그러면 예. 그래서 여기서 북한에 관련된 얘기들 평화에 네. 관련된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갈 때입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도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선을 내적으로 실패를 했잖아. 우린 건 지난 주일에 다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지를 않으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글을 그냥 읽어보고 아니면 기자회견에서도 방송 편집돼서 보도된 거 말고 전문을 읽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당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도부에게 어떤 시그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걸 확실히 알 것 같은데 그럼 해석하고 말고 그거 차원이 또 아닌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지. 모른 척하는 거지. 안 보이는 척하는 거지. 조승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마 작전을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네. 하지 않나. 그런 저거한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네. 정도 말은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대통령이 저렇게 왜냐하면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좀 평화롭게 한번 이걸 풀어보자. 나는 일하고 싶다. 2년 차를 열심히 일하고 싶다. 포용 통합. 포용 네. 통합.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2년 잘 해가지고 그다음에 총선 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창출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간절하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반발을 들면은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리얼미터가 요 장면을 잘 보시라고. 예. 요 장면에서 사진 찍을 때 보세요. 겸손하게 또 다 무릎을 내려주시잖아. 그러네요. 두 분이. 예. 정청래 대표는 저런 걸 좀 배우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나온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네. 지난 8일부터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 대상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51.5%. 네.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지난 11일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정당 간 지지율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아니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어이구.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약간 선거 일시적인 결과 현상이거든요. 이후에? 뭐냐 선거 지금요 민주당 나도 대답하기 싫어. 내가 이거를 왜 대답해? 나 예. 지금 그런 거 지금 이제 지선 패배 이후에 그만큼 그리고 저쪽은 기가 살았어요. 당연히 내란 세력이 기가 살은 겁니다. 네, 투표지 어. 부족 사태도 있었고. 네, 그리고 투표지 부족 사태도 있고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열심히 대답을 하는 거고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건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이게 굳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빨리 되면 이게 전환. 이게 이제 빨리 전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지금 뭐 8,000피 다시 왔죠. 오늘도 네, 여러 지금 가지 매수 뭐 사이드카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오늘 매수 사이드카 나오네. 네, 8,578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 뭐, 나는 몰라. 5.6%. 나는 몰라. 내 건 몰라. 네, 이따 한번 체크를 좀 정말.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여권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당연히 수치가 듭니다. 지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요. 예. 우리가 옛날에는 이른바 내란 세력들 저쪽에 윤호개인 세력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섞지 말자. 아예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근데 지금은 우리 같은 진영 안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정청래 저거 저렇게 하는 건 맞아? 뭐 이런 얘기들 요번에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네, 전후가 확 이런 달라졌어요. 얘기를- 기류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막 어려운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아. 제 친한 가까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빅스피커들이 네. 지금 빅스피커들 막 문 닫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문 닫고 막 이거 보니까 네. 여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서로 감정이 격해진 부분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돼요? 이게 말이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하니까 예. 우리 남편은 그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아니 왜냐면요 예. 우리가 바깥일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집안에서 와이프하고 싸우면 남편하고 싸우면 그건 기분이 더 나빠. 알죠. 예. 집안 싸움은 더구나 아버지하고 싸우거나 뭐 애들하고 네. 싸우면은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만든다고요. 아무리 바깥에서 돈을 벌더라도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아, 지금 우리가 이게 바깥에서 아무리 잘 돼도 우리 내부끼리 나 저기 예. 뭐 솔직히 최민희 의원하고 여기서도 여러 번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방송도 하시고. 그런데 최민희 의원 당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래야 되니까. 아니 이러니까 내가 유시민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네. 이러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거는요. 예. 뭐 잘 금방 아무려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저기 그냥 앞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저기 싸울 때는 신나게 싸워야 돼. 저기 뭐냐면 우리는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네. 여당 대표다운 대표가 앉아서 이재명 대표하고 신나게 일하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요. 있어요. 이재명 여러분들 정부. 김진애가 여기 월요일 아침에 왜 나왔겠습니까? 네. 얘기하려고. 자, 지금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울 땐 싸워야 왜냐하면 되고. 속은 부글부글 끓고 저는 지금 2주일째 뱃속이 어이구, 스트레스 많이 좀 받으시. 괜찮다가 또 속이 더 뒤집어졌다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겨냅니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겨냅니다. 이걸 그리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겨낼 거 하는 것이냐. 거는 말도 안 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정청래 대표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여당 대표답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그러면 자리 내놔야지. 아. 그러면 몰라요. 책임을 질 땐 져야 되고. 김민석 총리가 될지 조명길 될지 우원식이 될지 누군지 뭐 모르지만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봤을 때 나와서 공약 가지고 나오는 거 보고 네. 이 사람이 좀 더
여당 대표답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통합해야 되는 이슈, 연대해야 되는 이슈도 여전히 그리고 있잖아요. 입법 과제도 많고. 입법 과제 많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 나갈 것 같아? 그러면은 펴줄 수 있지. 그래요. 마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 항상 싸우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우리 와이프하고 허스밴드가 안 싸우는 거 보셨어요? 네. 싸웁니다. 애들하고도 항상 싸웁니다. 그래요. 아, 속은 좀 뒤집어지지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우리는 또 앞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싸울 땐 싸우자.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네. 누가 잘할 것이냐. 네.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네. 우리 댓글을 보니까 뭐 마룬님이 대통령이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해주고 아니 계신데 그다음에 제가 그 얘기도 네. 하죠. 대통령 안쓰럽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네. 됩니다. 운운하는데 걱정 마세요. 네.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는 게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네. 이거예요. 싸울 때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네. 지금 대통령께 아. 딱 한 가지 얘기 드릴 거는 이거 한 가지야. 저렇게 지금 정청래 대표와 친청 인사들이 자꾸 약 올리잖아 대통령을. 네. 약 올리는 거 다 아신다고요. 대통령도 다 보고 아신다고요. 계신다. 대통령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네. 정말 녹록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저 친구들이 끊임없이 나를 긁으려고 그러는 걸 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걸 하는 거다. 그거를 본인이 하실 뚜벅뚜벅. 수 있는 방법으로 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저는 지난 일주일 전에도 그날은 워딩으로 하셨고 이번에 이번에는. 트위터로 아주 네, 명징한 X로. 언어롭게 해주시니까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남고 또 로마에서 또 이런 글을 남기신 게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네.